청와대 행정관한테 돈 준 사실 인정하십니까? 김봉현 씨와 정치권 사이에 자금 전달책 역할 하셨나요? 예, 이제부터 뉴스탑10이 뽑은 2위와 5위 소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금융사기 사건이 자칫 게이트로 번지지 않을까 정치권, 특히 여권이 숨지기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당시 강기정 청와대 수석에게 지인을 통해 5천만 원을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는데요. 파장이 꽤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한테 돈 준 사실 인정하십니까? 무슨 대가로 주신 겁니까? 김봉현 씨와 정치권 사이에 자금 전달책 역할 하셨나요? 김봉현 씨 진술과 엇갈리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청와대 관계자 만나서 어떤 말씀 하셨어요? 이 소식 하나하나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폭탄 증언이 나온, 법정 증언이 나온 라임 사기 사건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핵심적인 그 펀드 두 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라임 자산운용에서 운영한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 펀드 같은 경우는 라임 자산 운용이 이제 펀드를 한 27개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 27개 정도의 펀드가 전부 다 손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결국 사기 펀드라는 결론을 내려졌고, 지금 손해액만 1조 6천억 정도에 달하는 펀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펀드의 어떤 이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서 관계나 또 여당에 로비를 했던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권력의 고위층들에게 어떤 금품 등을 제공을 하면서 로비를 하면서 이 자산의 어떤 이 펀드의 손실을 감췄다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쟁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굉장히 권력형 비리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 인사나 등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라임 자산 펀드나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옵티머스 펀드가 문제가 제대로 지금 규명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솔직히 있어요. 사실 이 것 자체가 서울 남부지검 지금 증권특수부에서 했는데, 문제는 이 특수부가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많은 지금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펀드의 어떤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안 밝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예. 여기 법정 증언을 보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7월에 한 강남의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 그러니까 이전 대표를 만나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5천만 원을 담긴 쇼핑백을 건넸고, 이게 이전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전 수석에 들어갔다, 이런 법정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법원에 정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이모 씨, 스타 모빌리티 대표 있잖아요. 지금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서 5천만 원을 정언했는데, 제가 보기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 2019년 7월 27일 날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강남의 모 호텔 커피숍, 그리고 이제 CCTV까지 언급을 했고요. CCTV요. 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돈도 예를 들어 이제 금액도 5만 원짜리로 5천만 원, 그다음에 그 쇼핑백이라는 방법까지 아주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언했고, 물론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은 상당히 반박하고 오늘 이게 공휴일이니까 월요일에 바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 제가 보기 일반적으로 폭로하는 것보다요, 법원에서 이제 정언으로 폭로하는 거는 상당히 만약에 허위라면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아하. 위증을 하면 10년 이하 모해 위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도 상당히 진실이 확신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정언하지 일반적인 폭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검찰도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요.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 돈을 건넨 이유는 금감원 감사 무마해달라는 이유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는 뭐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강기정 전 수석이 그래서 뭐 김상조 정책시장을 통해서 그 얘기를 다시 건넸다 뭐 이런 법정 진술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의 이야기인 대로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저게 나와서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정도라면 상당히 자기가 자신감과 신빙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그 정황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제 라임이라고 하는 이 펀드가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저런 사모펀드 같은 게 사고가 나면 금감원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금감원 조사에 의해서 이제 상황이 결정이 나는데 그 금감원 조사를 잘 봐달라는 무마 대가로 사실은 그 강기정 수석과 친한 광주 출신인 이 대표를 통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 진술이 나와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그 5천만 원이 전달된 다음에 지금 구체적 진술 자체가 실제로 금감원 조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하는 게 바로 청와대 정책실장 아니겠습니까? 이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실제로 잘 봐달라고 강기정 수석이 전화를 했고 연락을 했다. 그래서 이게 잘 봐달라는 이야기보다는 라임 사태가 사실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라고 사실 일종의 하소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지금 증언이 나와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이 저는 무엇보다도 놀랍고 충격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저는 중대한 범죄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저러한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그동안 계속 뭉개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같은 이런 대형 사기 사건에 대해서 민생범죄 아닙니까? 그 민생범죄가 사실은 정관계나 당청의 고위직까지 연관이 돼 있다는 증언과 정황과 자료가 나오는데 왜 검찰이 뭉개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은 실체가 있든 없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밝혔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었다. 최진봉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뭐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식화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한 호텔에서 택시 결제 내용, 뭐 CCTV까지 확인해서 돈이 어떤 경로로 됐는지 검찰은 좀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서 돈을 건넸다고 지금 알려진 뭐 김 전 대표 주장에 따르면 이분은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만난 것도 부인했었어요. 강기정 수석, 전 수석을 만났느냐 얘기했을 때 부인했었는데 이런 증거들 지금 얘기한 택시 결제 내역이라든지 뭐 CCTV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니까 만난 거는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만난 거는 인정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기정 수석도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야겠죠. 그러니까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돈을 전달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돈을 전달한 적 없고 만난 적만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도 좀 나오네요 화면에는. 그러니까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아 전달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중간에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뭐 이모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검찰이 알려지기로는 강기정 전 수석의 5천만 원을 전해서 건넸다. 근데 그러면 뇌물 공여가 아니라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럼 검찰도 근데 확실히 5천만 원이 강기정 전 수석이 흘러갔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제명하고요. 확신하고는 관계없어요. 제명은요. 결국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이고요. 아하. 없으면 이게 알선 수재예요. 예를 들어 정무수석의 직무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뇌물이 안 되고 다른 이제 정책실장한테 전화하면 알선 수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직무 관련성 때문에 법리상 그런 거지. 검찰이 확신하고 안 하고 이건 아무 관계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 이모 대표 있죠. 예. 이분이 이게 만난 사실만 인정하고 돈은 이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받고 전달하면 이게 그 뇌물 공여로 처벌되죠, 본인이. 중간에서 이 사람도요. 예. 이 사람 말로. 그렇죠. 이게 돈을 받아서 전달하면 뇌물 공여나 뇌물 전달죄로 처벌되고 만약에 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배달 사고를 내버렸다. 그러면 이게 횡령이라든지 또 이게 사기로 처벌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모 대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입장이고요. 예. 실제 그 재판 중에 검사가 물었어요. 혹시 이게 배달 사고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김봉현 대표가 이거는 이게 여러 정황상
배달 사고를 낼 수도 없고 또 이게 일간지 기자들한테도 뭐 돈을 준 것처럼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황이라든지 후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배달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하자면 검찰이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돈을 받아서 안 받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강기정 전 수석이 금감원 무마건과 관련해서는 직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알선 수재를 적용한 거다. 그쪽에 알선 수재라는 거는 타인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걸 알선하는 거고 뇌물은 이제 본인의 직무인데 정무수석의 직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리상 알선 수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증 혐의가 꽤 중함에도 이 김 전 회장이 어제 감수하고서라도 구체적인 증언을 한 이유도 우리가 간단치 않게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정도로 좀 정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 어젯밤부터 꽤 논란이 커졌던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서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무석 당시 모습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뼈를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양말하세요. 이런 사건은 양쪽의 입장을 다 잘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현정 의원님. 강기정 전 수석은 금품 수사 관련해서 한치의 사실도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강기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의 흠집내기 의도다. 이렇게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 돈 받은 사실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배달 사고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돈이 그냥 말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기정 수석 입장에서는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걸 뭐 충분히 아마 어떤 면에서 강기정 수석도 이제 본인이 소명할 거로 봐요. 근데 이 문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죠?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순수히 강기정 정무수석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연결된 지금 일단 이 김모 회장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충분히 이모 씨를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대통령하고 문제가 연결되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강기정 수석이 대통령을 끌어당기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강기정 수석이 돈을 받았다면 개인의 문제고 안 받았다도 이건 사실 개인의 문제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걸 굳이 지금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좀 확대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저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한테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 뭐 관여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 대통령 이야기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았냐 안 받았냐만 알면 그렇죠. 되는 거죠. 본인하고만 관련된 거지 대통령하고 이거 왜 문재인 정부하고 이 문제가 연결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괜히 정권의 문제로 저는 확대시킨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충분히 개인의 문제고 개인이 결백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거는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문제로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권 차원에까지 번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최진봉 교수님 예. 반면 이런 얘기도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한글날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고소장 제출한다. 나 고소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본인은 돈 받은 적이 없다. 자신하니까 법적에서 다투겠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뭐 지금 상황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떳떳하다 이런 의미를 명확하게 보이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돈 받은 적도 없는데 지금 김봉현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강기정 전 수석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로 본인의 말이 맞다고 하면 억울하겠죠. 사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돈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렇다면 본인 입장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야 시시비비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니까 이제 지켜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법정에서 이런 폭탄 증언도 나왔고 일부 언론 이제 여러 채널을 포함해서 이제 언론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지부진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사건이 상당히 그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가요, 뇌물로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징역 1심에 4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부산의 사을 위원장 있잖아요. 이상호. 이분들이 8,600만 원으로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동민 의원은 실명으로 넣어서 소환 통보하고 그 외에도 이게 그 비례 초선 의원도 있고요. 또 이게 전 의원도 있고 사건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 검찰이 좀 문제가 있어요.
남부지검의 그 검사장 송삼현 이분이 윤석열 총장과 연수 동기거든요. 이분이 그 8월 말에 사표를 냈어요. 결국 그 수사팀 내부에도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수사의 내용이 관익의 윤석열 총장에게 제때제때 보고가 되고 있는가. 총장이 모든 수사의 지휘권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부지검에 있던 정권범죄의 그 합동수사본부 예. 이것도 이게 해체돼 버리지 않습니까? 일반 형사부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수사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게 비판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사건이 계속 확대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검찰에서 인력을 좀 더 보완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아마 이게 윤석열 총장도 제대로 지휘권을 발동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바뀐 건 팩트고 그런데 그래서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서정욱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고요. 하나만 더 예. 첨가를 하자면 이 검찰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검찰 조직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특수부 수사팀들을 없앴습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딴 거는 좋은데 예. 남부지검에 있는 이 증권합동수사본부는 제발 좀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본부는 이 워낙 일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전문성이 굉장히 요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저도 잘 읽어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펀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특히 이 윤석열 총장이 펀드 쪽에는 굉장히 아마 일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팀을 개발 남겨둬야 된다고 수차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팀을 해체해버렸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바로 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저게 법정에서 나올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나와서 이미 검증이 됐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그 팀이 없어지면서 수사가 그렇죠. 지지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제는 정말 작정하고 법정에서 증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진작 예를 들어서 이미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거치고 갈라졌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가. 저는 결국 이게 이 수사본팀에 해체되면서 결국 전문적인 수사 능력 또 의지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라임 사태고요. 이렇게 투자자 피해가 크고 또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는 점에서 비슷한 금융사건이 또 있습니다. 좀 같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이라는 겁니다. 정관계 유력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것도 지금 정치권 특히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이 얘기는 조금은 다른데 또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속된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그러니까 큰 돈을 굴리는 과정에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 옵티머스 사건도 이제 남과 같이 사실은 피해자들인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돈을 굴려서 사실은 투자한다고 모았는데 이 부분이 결국 부실 투자가 됐고 사실은 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실 손해를 끼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생 범죄 사건입니다. 대형 사기 사건인데 이 옵티머스 사건의 가장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작성한 문건에 청와대와 당의 고위 관계자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예전부터 야당 측에서는 나빈과 옵티머스가 권력형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일부 언론에서 계속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이어지는 이른바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와중에 이 나빈과 옵티머스라고 하는 대형 피해자를 양산한 대형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했거나 정치됐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김봉현 대표가 폭로했던 것으로 지금 들춰지게 된 이 새로운 국면이 지금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대표가 작성한 내부 문건이 검찰이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실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력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사실 따져보고 범죄 행위가 있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늦춰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옵티머스 사건도 또 다른 권력형 비리의 좀 후속판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아까 앞서 김근식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한 20명 정도의 실명 이름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옵티머스 사건, 뭐 의혹 사건 관련해서. 근데 여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있고 뭐 자문을 했냐 안 했냐 얘기도 있던데 오늘 최동욱 전 총장은 뭐라고 반박을 하던가요? 최동욱 총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률 자문을 한 건 맞다. 그런데 올 6월에 자문 계약을 해지를 했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매출 채권 검토도 금시초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도 고문으로 활동한 걸로 그 문서에는 나오지만 본인도 관련성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뭐 이혁진 씨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구속된 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이 문건, 내부 문건 터지면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 말을 고지고대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결국 이제 이 문건이요. 원래는 이제 그 옵티머스의 그 설립자가 전 대표가 이혁진 대표죠. 예. 이분이 이제 그 70억 횡령 배임 혐의로 지금 미국에 도피 상태에서 아직 그 소환이 안 되는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구속된 현 대표가 김재인 대표인데 아마 이게 이혁진 전 대표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이제 그 갈등에서 좀 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이혁진 대표하고 이제 그 한 분쟁을 벌여본다. 이래서 이게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 문건은 이제 그 이혁진 대표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게 대응을 6페이지짜리로 이렇게 문건을 만들었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한 20여 명, 그 중에 국회의원이 한 5명, 또 이게 그 민주당 인사도 있고 국세청부터 한 20여 명이 오잖아요. 정말 이게 그 고의적입니다. 청와대도 이게 실장 또는 비서관급 되어 있습니다. 실장 또는 비서관급으로 고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20명의 명단이 다 이게 드러나면 정말 이게 큰 문제, 엄청난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 다 죽는다. 이런 이게 문건을 만들었고 실제 그 김재인 대표도 문건을 본인이 작성한 거는 인정했기 때문에 아하. 앞으로 이게 이 사건도 엄청나게 그 파문을 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그럼 검찰이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검찰이 순리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면 여기에 이름이 언급된 전현직 여권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건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원칙인데요. 이 사건도 이게 처음에는요, 조사부에서, 실제 조사부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특수부, 지금 반부패 이런 부서에 비하면 이게 그 수사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서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이 의혹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이제 그 경제범죄 수사부로 이게 그 배당이 바뀌었지만, 앞으로 이제 그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예. 이분이 이제까지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명단에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뭐 검찰이 제대로 이제부터라도 수사해야 된다 봅니다. 말씀처럼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일 텐데요. 뭐 라임 사건도 그렇고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과 기록을 확보하고도 검찰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내부 문건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뉴스탑10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검찰은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척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의문스러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미 불거진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워낙 많고 또 피해자들이 매일 지금 또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정말 노후 자금을 갖다가 넣어놨는데 한 푼도 지금 못 받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피해 금액만 1조가 넘는 게 지금 펀드가 2개나 지금 옵티머스하고 라임이 2개나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민생 범죄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민생 범죄를 지금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쭉 해왔던 걸 보면 검찰이라는 게 경찰과 다르게 굉장히 특수수사에 대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권범죄나 펀드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아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수사 인력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한 다음에 특수부 없애버리고 이런 수사단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 또 검찰 내부 갈등으로 해서 지지부진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또 소환된다 하면서 그게 벌써 한 6, 7개월 넘어갔어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하겠습니까? 이게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당연히 돼야 될 문제인데 아무도 수사가 진전이 안 되니 법정 가서 그냥 터뜨려 버리겠어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성윤 지검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시가 과연 먹힐 건지 얼마나 지금 정권의 실세들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뭐 지금 진행되는 수사도 다 안 하는 판에 울산 사건 등등도 다 안 하는 판에 과연 이런 수사는 제대로 할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최전봉 교수님, 이 질문하고 이 이슈를 좀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 철저히 주시했는데 뭐 이현정 의원님 시각은 이게 앞으로 수사가 잘 될 건지는 좀 회의적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또 특검 얘기를 하는데 특검에 또 가면 이게 제대로 밝혀질 거냐 혹은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야당은 믿을 거냐 뭐 이 부분까지 또 이제 똑같은 되돌이표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옵티머스 관련된 사건은 정말 민생 현안이에요. 정말 우리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조사해야죠. 이거는 뭐 정치권과 관련 없어요. 물론 정치인 연관돼 있다고 하면 그 정치인들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요. 여권에 실세가 있다면 그 여권 실세를 다 조사해야죠. 만약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물론 양쪽 의견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선입견 갖지 말고 양쪽 의견을 다 듣고 관련된 관계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람 모두 다 물론 조사해야 되고요. 이성윤 지검장도 검찰입니다. 검찰이라면 당연히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필요해서 지시할 필요가 있다면 지시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탐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거는 누가 됐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그 바람에 맞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기정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지인을 통해 줬다는 법정 증언,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철저한 수사 지시 얘기까지 이번 이슈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